여러분 토민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지 삽입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상대 경로로 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윈도우와 리눅스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차이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일명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리눅스의 경우에는 저 문자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HTML 예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HTML 예제 그리고 img 태그라고 있습니다. img 태그 img 태그라고 가면 내 사진 리눅스의 경우 파일명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해당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HTML 예제의 img 태그라는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img 태그에는 하단에 보시면 자, img 태그 브라우저 하단에 보면 경로가 나옵니다. example 밑에 img.html이라는 파일인데 리눅스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img.html 파일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html 밑에 example 다음에 img.html이라는 파일입니다. 이미지 태그를 들어가서 내 사진 리눅스의 경우 그리고 분명히 이미지하고 myphoto.gif라고 해서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12라인, 13라인, 14라인의 이미지는 모두 나왔는데 11라인에 있는 이미지는 나오지 않고 Alt에 있는 문구가 표시가 됐습니다. Alt에 있는 문구가 표시가 됐어요. 리눅스의 경우에는 파일명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P를 대문자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하고요.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img 태그입니다. img 태그 HTML 예제에서 이미지 태그라는 문구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문자 P를 대문자 P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파일명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P를 소문자로 써도 나옵니다. 대소문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 태그입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일명을 구분해서 파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리눅스와는 달리 윈도우는 파일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미지 삽입 태그에서 여러분의 속성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 표시한 이 속성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라는 태그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의 경로,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로 입력을 할 때는 src라고 해서 등호, 값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alt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문자열에 있는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잠깐 퀴즈인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리눅스의 경우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해서 jpg라는 게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은 jpg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잠깐 퀴즈는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록 관련 태그인데 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나열할 때 사용하는 태그 ol이고요. 그래서 ol의 경우에는 이렇게 ordered list라고 해서 li라고 하죠.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문구를 적어 주시면 해당 문구가 이렇게 1, 2, 3, 4라는 번호가 넘버링 되면서 보여집니다.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서 ul과 ul 사이에 리스트하고 나열하고자 하는 글귀들, 문구를 적어주게 되면 글머리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습을 바로 먼저 해볼 텐데요. 번호 없이 나열하는 방법과 번호를 붙여서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과제, 원래는 첫 번째 과제이죠. 저희가 나의 소개를 먼저 했는데 나의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인데 여러분이 자주 가는 링크들 있죠. 이제 여기다 담아 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담을 건데 mysite.html입니다. 그래서 html 클릭하시고요. 선택하시고 mysite.html 선택하십시오. 클릭해서 html mysite.html. 그래서 즐겨찾기,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를 5개 이상 담아야 됩니다. 11라인에다가 A링크를 이용해서 자주 가는 사이트를 작성을 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있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리고 명지대학교 사이트를 이곳에 링크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트를 링크 시켜주기 위해서 목록 관련 태그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 옆에 보면 이렇게 표시된 리스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순서 없는 목록과 순서 있는 목록이 있는데 순서 없는 목록을 실습해 볼게요. 자, 순서 없는 목록인데 탭 키를 눌러서 좀 인덴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클릭하고 순서 없는 목록 선택해 주십시오. 자, UL 그 다음에 UL 끝나는 UL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LI라는 태그가 보이죠. 이 LI라는 태그 안에다가 내가 나열하고자 하는 즐겨찾기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다음, 저는 영어로 했는데 한글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즐겨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목록 태그를 이용해서 2개를 작성을 했는데 목록 태그 UL과 끝나는 UL 안에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네이버와 다음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인터넷 개념과 인터넷 역사의 경우에는 순서 있는 목록입니다. OL을 사용했고요.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에는 순서 없는 목록 UL을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라고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2개 정도 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MJU LMS, 그 다음에 제 사이트도 한번 목록을 나열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LMS 닥터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즐겨찾기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과 LMS 닥터채라는 이 목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걸 겁니다. A 태그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목록들은 의미 있는 사이트라고 인식을 해서 랭킹이 올라가게 합니다. 구글의 랭킹 부여 방식입니다. 구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페이지들의 목록들은 의미 있는 목록이라고 인식을 해서 해당 사이트들의 링크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mysite.html에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LMS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는 사이트는 의미 있는 사이트라고 인식을 해서 랭킹 순위를 높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 링크를 좀 걸어 줄게요. 네이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링크를 클릭했더니 A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론을 좀 나중에 하고 실습 먼저 할게요. 그래서 A 태그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URL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href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URL 뿐만 아니라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href라고 하고요. 아까 myintro.html이라는 파일을 저희가 수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myintro.html이라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 자, 네이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작업했던 myintro.html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myintro.html을 나오게 하려고 저희가 링크 주소를 안에다가 파일명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네이버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www.naver.com입니다. 도메인이 아니라 반드시 URL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메인의 경우에는 영문 주소만 입력하면 도메인입니다. URL의 경우에는 프로토콜 플러스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의 주소를 어떠한 프로토콜로 이용할지를 표시를 함께 해주는 것이 URL입니다. 자원만 표시하는 것은 도메인이고요. 자원과 함께 프로토콜 플러스 자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URL입니다. URL 저장하고요. 자, 실제 주소는 HTTP secure라고 해서 S가 붙죠. 자, 여기서 질문. 네이버를 클릭하면 네이버 사이트가 열릴까요? 즐겨찾기에서 네이버를 클릭하면 네이버 사이트가 열린다. 자, 열린다 손 들어주세요. 열리지 않는다. 자, 정답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 연결을 거부했다고 나오죠. 연결을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index.html이라는 페이지는요, main.html이라는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index.html 가볼게요. index.html에 가면요, 24라인에 보면 main.html이 iFlame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index.html 안에 main.html이라는 플레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임 안에서 네이버를 불러올 때는 네이버는 보안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네이버 사이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이트죠. 보안에 철저한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니까. 다시 mySite.html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를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어서, 새로운 탭을 열어서 거기에서 네이버를 열어주던지, 두 번째 방법은 현재 페이지를 지우고요. 현재 페이지를 지우고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 안에다가 네이버 파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론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먼저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겟이라고 하시고 언더바 new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즐겨찾기에서 네이버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탭 또는 새로운 창이 뜨면서 네이버가 열립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네이버를 열라고 할 때는 보안상의 문제로 네이버에서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타겟하고 언더바 new 새 창에서 열렸습니다. 명지대학교 사이트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LMS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링크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화살촉 같이 생겼어요. 클릭하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URL을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http 명지대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명지대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열리네요. 네. 지금 이제 플레임 안에서 네이버는 열리지 않게 해놨는데 이제 플레임 안에서 명지대학교 사이트는 열리도록 했습니다. 보안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열리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플레임 안에서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열리게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다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소를요, http www.daum.ne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 다음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 사이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http://mjulove.kr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래서 즐겨찾기를 지금 하이퍼링크까지 하는 것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겟이라는 걸 넣어서 새 창에 열리던지 아니면은 현재 페이지를 장악하던지, 탑은 현재 페이지를 장악하는 겁니다. 탑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페이지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 이 모든 걸 다 지우고 본인의 사이트로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이론을 잠깐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정 문서 연결 태그입니다.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하거나 URL, 그림, 소리, 동영상, 프로그램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URL이라고 해서 네이버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파일이라고 해서 myintro.html 이라는 다툼 사이트 내에 있는 파일을 호출했습니다. 불러왔습니다. 타겟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index.html에 저희가 이 안에 main.htm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main.html에서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써서 네이버를 불러오려고 했을 때 플레임 안에서는 네이버가 링크를 거부했습니다. 연결을 거부했어요. 링크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새 창에 열리던지 아니면 탑이라고 해서 이 현재 페이지 모두를 장악한 다음에 본인의 웹사이트를 열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겟이라는 것은 링크가 표시될 곳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소, 하이퍼링크 레퍼런스에 입력한 이 URL 또는 파일명을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 타겟이라는 속성입니다. 자, 타겟이라는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타겟에서 이제 현재 여기는 언더바 브랭크라는 걸 입력을 했는데 이거는 new랑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타겟이라는 부분 여기에 별표 10개 입력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자, 타겟은 프레임 안에서 링크할 때 링크된 문서가 어느 프레임에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index.html에는요 main.html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main.html이라고 지정하고 프레임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index.html을 다시 가겠습니다. main.html이라는 프레임을 포함시켰고요. 이 main.html에 이름이 있습니다. 네임이 abc라는 프레임입니다. 자, main.html이라는 프레임을 포함시켰고요. 이 프레임의 이름은 abc입니다. abc예요. 그래서 저희가 홈에 보면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노란색 바탕화면에 노란색 배경화면이죠. 얘는 main.html입니다. 근데 이름이 abc예요. 이 부분의 이 구간의 이름은 abc입니다. 이 프레임의 이름은 abc예요. 우리가 네임을 abc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abc라는 프레임 안에다가 myintro.html을 보여줍니다. abc예요. 제가 메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index.html에서 자, 메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부분을 자, 여기 부분을 볼게요.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12라인에 보면 타겟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라인에 보면 타겟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라인도 여전히 타겟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는 index.html에서 이 부분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의 이름이 ABC예요. AB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의 소개를 클릭하면 myintro.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줘야 됩니다. myintro.html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다 여냐면 abc라는 프레임 안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어디다 여냐면 abc라는 프레임 안에 열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구분을 없애보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지우고요. 타겟을 지웠습니다. 타겟은 대상입니다. 어디에다가 해당 URL, 해당 파일을 열어줄지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KB 다시 엔터해서 리로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소개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타겟 ABC라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러면 플레임이 이름이 ABC란 곳으로 myintro.html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한 곳으로 나타내 줍니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나의 소개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냥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플레임 안에서 이제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myintro.html을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바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론 부분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임이 그래서 네임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고요. 타겟이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블랭크 또는 언더바 뉴, 언더바 탑인데 블랭크의 경우에는 새 창이 뜨면서 문서를 보여줍니다. 새 창이. 그래서 해당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문구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해당 URL 또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언더바 탑은요, 지금 클릭한 곳에 페이지를 장악해 버려요. 탑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 안에서 특정 플레인 크기가 아니라 전체 창 크기로 여기를 장악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습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다시 mySite.html로 갔고요. 지금 언더바 탑, 언더바 뉴 했고요. 언더바 뉴 또는 언더바 블랭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하고요. 언더바 블랭크로 하게 되면 지금 이거 14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엔터 쳐서 줄바꿈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화면을 크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 보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그 LMS 사이트가 아닌데 이제 명지대 MJU죠. MJU를 장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그러면 여기를 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꼭 표시해주는 습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즐겨찾기 MJU 우리가 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챗 사이트도 타겟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샤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